안녕하세요. 파이썬 10회 반복구조에서 마지막 내용인 무한반복구조. 반복구조 하면 또 우리가 빼놓고 안 배울 수 없죠. 무한반복구조. 그 안에 있는 기타 제어문인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같이 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한반복구조의 형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구조의 종류 중에서 while문을 이용한 경우가 이제 무한반복의 조건식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항상 true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 한 탭 또는 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명령문이 시작하는 이 두 개의 지금 이 형식 상태에서는 이 두 개의 행위 반복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한반복에 빠지는 경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가 뻗을 때까지 돌게 할 수는 없어요. 실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브레이크인데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그쵸?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그쵸?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ue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무한반복의 조건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운 이진수에서의 1과 0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내용 참과 거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참에 해당하는 1을 이용해 while문의 조건식으로 문자 대신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 개발자죠. 개발자가 1이라는 조건식, true라는 조건식을 감싸고 있는 가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방식이에요. 무한반복 구조 안에 있는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조건식을 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감싸고 있던 이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continue는 반복 구조를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죠. 반복문 안에 무한반복문 안에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 1, 2 그쵸? 실행을 하고 그 2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continue를 만났네. 브레이크는 빠져나온다 라고 한다면 continue는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죠. 사실은 continue는 계속해서 반복문을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한반복 안에 조건식을 가지고 그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무한반복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브레이크. 우리 자동차 달리고 있는 자동차 탁 멈추게 해주는 게 브레이크이잖아요. 하지만 continue는 빠져나오는 게 아니다. 계속 이어서 반복문을 실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기타 제어문입니다. 예제로 우리가 이제 책에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신호등 예제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신호등이 몇 분 몇 초 간격으로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빨간불, 녹색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한반복 속에서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길을 건널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무한반복이고 신호등의 색깔이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색깔이 블루이면 돌고 있던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길을 건너게 해주는 코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블루라고 하는 대소문자까지 확실히 구별해서 입력을 해야겠죠. 블루가 아닌 뭐 레드, 그쵸?
뭐 다른 색깔 아무거나 다 입력을 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어떻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 자, 요것도 이제 실제로 잠깐 한 번 정도는 돌려서 실행 결과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 실행하겠다. 자, 반복문을 빠져나왔을 때 실행하는 문장, 다음 문장.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실행하는 문장인 다음 문장은 이 W랑 같은 열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블루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복문이 빠져나오겠죠. 그렇지만 뭐 BLUE 정확하게 블루 딱 그 소문자로 하지 않고 다른 블루라고 했을 때도 뭐 대소문자 구별 없이 했을 때도 절대 true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소문자 완전히 똑같이 이 조건식에서 했던 이 블루라는 글자와 똑같이 해야만 정확하게 true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길을 건너세요 라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설명이었고, 두 번째 설명은 우리 또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자판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을 익히는 예제로 많은 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문, 무한 반복.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 할 때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참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장 또 많이 쓰는 제어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한 반복을 조건식으로 해서 예제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이 무한 반복에서 당연히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본 영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 종강할 때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쓰는 대표적인 기능들, 우리 문법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 학기 끝날 때, 종강할 때 프로젝트는 해야 되고 앞에 거 다시 보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무한반복 안에 브레이크 요 예제인데, 그 예제들 중에 또 뭐 지금 설명한 이런 자판기 같은 예제, 우리 요즘에는 자판기 같이 자동으로 무인 시스템이 예전에는 자판기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곳을 가나 어디에서나 뭐 심지어 모바일상에서 집에서도 무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무한반복으로 계속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브레이크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 이 커피 자판기 예제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입력한다는 건 무슨 뜻? 우리 앞에서의 문자 입력받을 때와 다르게 숫자를 입력받을 때는 형변환을 해서 그 형변환된 숫자와 숫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일치를 하면 그 아래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나는 처음 봤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축약 대입 연산자 또는 복합 연산자 두 개의 변수가 같은 경우 가운데 거 생략하고 왼쪽 오른쪽 연산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내용으로 코드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까지 포함한 커피 자판기 예제입니다. 자, 숫자 관계 연산자는 숫자끼리 문자끼리 문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로 넘어가겠죠. if가 들어간 데는 꼭 조건식이, 그리고 반드시 if가 있으면 마지막에는 물론 if만으로도 제어문을 만들 수 있지만 if else 형태다 else 다음에 조건식이 오면 안 된다.
자, 이런 형식도 있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돈이 이제 뭐 1,000원을 넣었어. 그쵸? 1,000원을 넣은 상태에서 계속 주문을 반복해서 받겠죠. 왜? 추루, 무한반복에 해당하는 추루니까. 근데 커피의 개수를 지금 뭐 보통 하루 커피를 판매를 하기 위한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3개인 경우는 없을 거예요. 보통 한 10개, 뭐 20개 요런 단위로 이제 커피가 들어가 있겠죠. 자판기 안에. 근데 이거는 자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빵이나 뭐 커피를 주문할 때 가게에서 매장에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중심으로 그쵸? 중심으로 커피에 또는 뭐 빵의 개수를 계속 하나씩 주문할 때마다 줄여가는 형태의 코드로 이게 이제 주문량이 다 고갈이 되면 나중에는 뭐 다 떨어졌습니다. 판매 중지. 이거를 지금 커피의 개수에 0에 맞춰서 조건식을 넣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돈, 머니에 대한 것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커피의 개수뿐만 아니라 커피의 개수를 여기서 줄여 나갔다가 마지막에 0이 됐을 때 커피가 다 떨어졌습니다. 판매 중지. 그리고는 브레이크 만나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감싸고 있던 이 반복문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프린트 안에 문자열의 형식을 많이 배웠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문자열 안에 %d. 자, 요 내용이 이제 정수 형태로 계산된 값이 요 자리에 출력이 되세요,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코드를 돌려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보셨던 강의 자료에 있던 내용이죠. 자, 여기 인풋 돈을 넣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1,000원, 아까 얘기한 대로 1,000원 한 번 더 넣을게요. 자, 지금 커피 3개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줄인 상태로 커피라는 변수 안에는 3이 2로 바뀐 상태에서 거스름돈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돈이 이제 500원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1,000원 500원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500원이거나 뭐 500원 이상이거나 일단 커피가 그쵸? 계산이 돼서 거스름돈과 함께 나오는데 그냥 커피값이 500원이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500원보다 적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커피 더 이상 거슬러 줄 돈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300원이다. 그쵸? 돈이 부족하죠. 요번엔 제대로 한번 또 다시 1,000원짜리를 지폐를 넣었어. 이게 지금 3번째 주문된 거죠. 거스름돈 주고 그리고 커피 안에 개수가 3, 2, 1, 0, 0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 중지라고 하는 브레이크문을 출력과 함께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돌고 있던 반복문을 빠져나와 이렇게 다시 프롬프트 밖으로 튕겨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브레이크문을 만났을 때 돌고 있던 반복문을 빠져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제가 실행하는 동안 쭉쭉쭉 나갔죠.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때 여기 따옴표가 프로그래밍에서의 따옴표가 아니라 파워포인트에서의 따옴표 형태로 돼 있어서 살짝 수정을 했어요. 중요한 건 계산된 값. 정수죠. 정수에 대한 출력이 이 자리에 문자열 안에서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 %% 같이 씁니다. 요것도 이제 앞에 영상 미리 예전에 출력 함수 관련해서 필드폭 이런 내용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정수는 %t, 실수는 %f, 그 다음에 문자는 뭐 문자열 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022년 새해죠.
새해 운세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무한반복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 한다 그랬어. 근데 그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꼭 사용이 돼야 되죠. 지금 한국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살짝 import sys라고 시스템 그쵸? 있던 걸 살짝 지웠어요.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쓰는 예제가 왼쪽이고요. 똑같은 건데 오른쪽은 브레이크 대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쓰겠다라고 해서 import sys 추가하고 sys 추가하고 sys 시스템 안에 있는 함수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브레이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예제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랜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학생들 프로젝트 할 때 많이 쓰는 전체적 코드예요. 랜덤 들어가고 무한반복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무한반복과 세트로 브레이크 들어가고 근데 브레이크 대신 시스템 안에 있는 이제 함수 빠져나가는 전체 지금 돌고 있던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 같이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언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아래 내용들이 전혀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이름을 입력을 안 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돌고 있던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돌고 있던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느냐? 아니에요. 안 해요. 자, 그 차이점을 실제로 돌려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예제에서 이제 우리가 돌리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 그 상태에서 반복문 감싸고 있던 무한반복을 빠져나와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자, 이 자리를 뭐가 아까 얘기한 뭐가 시스템을 실행하는 빠져나가는 시스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예제인 요것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똑같이 이름 안 쓰고 빠져나왔어요. 여기선 다음 문장 실행하고 빠져나오는데 똑같이 이제 무한반복은 빠져나가지만 다음 문장이 있는 경우 실행을 안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요 차이를 같이 기억했으면 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번 나는 돌려보고 싶다. 예를 들어 아이고 이렇게 이름도 넣어주고 무엇에 대해서 궁금한가요? 당연히 2022년 그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컴퓨터도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런 새해 운세 예제도 많이 하지만 우리 이제 수업이 제가 하는 대학에서의 수업이 전공이 정말 다양을 해요. 그 중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학생들도 이제 이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요즘 대세 아닌가요? 모든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그래밍 쪽으로 접목을 해서 AI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요즘 비대면 시대에 많이 인강도 하고 그쵸? 인터넷 수업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개발한 걸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 자, 그때 사용하는 계산 문제 예제 뭐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무슨 과학이든 그쵸?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까지 해야 되지만 그건 일단 배제하고 파이썬으로 우리가 무한반복 속에서 계산 문제 예제를 하되
어떠한 상황에서 마친 경우에는 추루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문장을 실행하고, 이거 뭐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데 빼면 안 되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고, 그리고 반복문을 빠져나게 하는 예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else로 넘어가서 계속 문제를 풀도록 마칠 때까지, 그죠? 제대로 점수가 잃지 않은 답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죠. 자, 요것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웬만하면 영상에서 다 돌려보고 돌려서 실행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해가지고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했던 거 살짝 지우고, 내가 이 3 더하기 8 지금 원래는 1부터 100까지 또는 1000까지 랜덤으로, 그쵸? 돌리게 하는 건데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자릿수로 했습니다. 난 이건 잘 모르겠네 하다가 우연히 찍었는데 맞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렇게 그냥 1111 11 아니네 왜 자꾸 틀리네, 그죠? 이젠 좀 맞춰줄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것이 이렇게 맞아버리면 바람에 이제 확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자꾸 다시 하라고,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설명으로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 바로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같이 있는 경우도, 원래 브레이크 대신 컨티뉴가 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속해서 이제 요번에는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일명 누적된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숫자 2개, 그쵸? 입력 받아서 그 2개의 숫자가 둘 다 0인 경우에만 브레이크를 만나 가지고 돌고 있던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자체에서 이 화살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가 바뀌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으면 AND니까 둘 다 만족해야만 이제 true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로 넘어가요. 그러면 sum에 들어있는 값을 중심으로 방금 입력한 값들을 더해서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합이 뭐다? 라고 출력을 하죠. 근데 여기서 나는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예요. 여기도 브레이크 하면은 또 돌고 있던 반복문을 빠져나오겠죠. 근데 컨티뉴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맨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반복문을 실행한다 라고 했어요. 잠깐 했던 문장으로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앞에서 우리 봤던 그 이 코드의 while문 상에서는 이어서 반복문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합을 구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실제로 돌려서 보면, 좀 크게 해서 보면 결과를 앞에 했던 건 좀 지우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숫자 이런 식으로 갈게요. 똑같은 거 하면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합을 누적된 합을 구하고 있죠. 썸 안에 이제 3 더하기 3 하니까 6하고 6 더하기 5 하니까 11, 이런 식으로 이제 썸 안에 누적된 합을 계속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러다가 언제 0을 입력 받았을 때는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와일문으로 만들었던 이 무한반복을 이번에는 무한반복은 아니에요. 그냥 포문 안에서. 왜냐하면 진정한 컨티뉴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사실 무한반복 속에서의 컨티뉴문, 반복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 다음 그것도 현재 반복문은 더 이상 안 하고 그 다음 반복문을 계속 이어서 실행하겠다 라는 그 의미,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 라는 그 의미는 이 무한반복에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한반복이 아닌 포문 안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반복이 아닌 포문 안에서 시작값, 증가값, 종료값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앞에서 설명한 컨티뉴가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while 대신 for를 썼죠. 그리고 이제 0일 때 우리 딱 지금 이걸 5번을 지금 0, 1, 2, 3, 4 5번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일 때 값 2번 받아서 true냐 false냐. false면 합구하고, 그리고 continue 만나서 0을 이제 1로 바꾼다. 1로 하나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0에서 쭉쭉쭉쭉 실행하다가 continue 만났을 때 어디로 간다? 이거 하나 증가시키는 거지. 그리고 종료값 범위 안에인가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아니면 다시 이 문장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continue 만났을 때 아까 1이었죠. 하나 증가시켰죠. 0에서 1로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하나 또 증가시키는 이 순서. 그래서 continue 만났다 그러면 여기 1 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가서 종료값 안에 범위인지 보고 추르면 다음 문장을 계속 실행한다는 그 의미에서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까 0일 때 했으니까 그 다음번 반복 처리가 1인 이걸 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4까지잖아. 5보다 하나 작은 4까지인데 이제 5가 되면 빠져나오겠죠. 더 이상 하지 않고 빠져나왔을 때 반복문을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숫자를 00으로 입력했을 때도 빠져나와서 반복문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돌려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 3을 하면은 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고 5를 중심으로 좀 길더라도 설명하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실행을 했을 때 이건 무한반복은 아니죠. 딱 몇 번만, 5번만 내가 숫자를 받아서 누적된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3 더하기 4. 자, 지금 이거 어떤 상황? 처음에 이거는 0이었을 때 i가 지금 여기 넘이 이제 변수를 가지고 0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볼까요? 지금 이거는 넘이 0이었을 때 그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else로 넘어가서 누적된 합을 구해 가지고 출력, 그게 이거죠. 그리고 continue 만나서 0을 하나 증가시키는 이 순서로 뭐 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음번 반복 처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일 때 넘이 0이었을 때 넘이 1일 때도 else로 넘어가서 합 출력하고, 그쵸? 그리고 continue 만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넘이 1이 아니라 1을 하나 증가시켜서, 자, 이 순서가 이거 1일 다음번 반복 처리.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무한 반복이죠. 그쵸? 계속 이제 넘은 0이 되잖아. 0이 되니까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언제까지? 5보다 하나 작은, 그쵸?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숫자를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쳤더니 값없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에러가 났어요. 다시 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실수로 값을 넣지 않고 그쵸?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원하는 숫자 아이고 자 여기서 또 좋은 기회다. 분명히 인트 정수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점이 들어갔어.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invalid 그쵸? 정수인데 좋은 에러야 이런 거. 영상에서 이런 에러들이 나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게 학생들한테 이제 정수와 실수 값을 입력받아서 형변환 일을 일어났을 때 너무 중요해요. 너무 급하게 이제 값을 입력을 하면서 또 점이 저절로 들어갔죠. 언제까지? 자, 5번이 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자,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넘이 0이었을 때, 넘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렇게 컨티뉴 계속 다음번 반복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5가 되면 당연히 더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